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네요. 그죠? 내일이면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그죠? 감사함으로. 자, 오늘은 그 상반기 끝나는 거에 주제는 미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포럼으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배팅?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 하는 쪽에서 이제 배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배팅을 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까 한 것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전도서 11장에 투자에 대한 얘기로, 그죠? 그 떡을 던져서 그것도 포트폴리오로 했을 때 그걸 나중에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내가 찾고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가 전도서 11장에 있는데, 자, 미래 베팅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무슨 미래 베팅하면? 미래 베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주식, 그죠? 주식, 미래 베팅, 그죠? 베팅하면, 그죠? 주식, 또 뭐, 우리가 뭐 하는 리스크. 또, 다른 분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손자? 왜 손자가 생각나세요? 미래주역. 그죠? 미래 베팅. 경영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 베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미래 베팅이라고 하는 단어의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성이라는 단어도 많이 했어요. 불투명성. 미래는 불투명하잖아. 잘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 또는 조금 더 가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투명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미래 주면 조금은 뭐 반투명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불투명한 거. 근데 이제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불확실성도 있죠. 불확실성.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돼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경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 베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단어들이 많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우리 CEO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두 개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에 현존하는 미래, 현존하는 미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손자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 현존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영자는 지금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죠. 올 상반기 6개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제 CEO의 역할이죠. 그래서 CEO는, 경영자는 눈이 두 개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의 파도를 보고 하나는 파도 뒤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파도만, 오는 파도만 계속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 오는 파도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오는 파도만 보면은 그냥 거기에 파도에 넘어질 것 같은 생각. 넘어질 것 같은 생각. 예? 좌절? 네, 또 두려움이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못 보니까 이 파도 하나, 또 하나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 파도 하나하나 넘는데 굉장히 그거 하나 넘고 또 넘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보면 30년, 뭐 17년, 10년 이렇게 하셨는데도 매년 똑같이 작년 같은 올해 같은 내년 계속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그러니까 30년을 하셨으면 그 30개를 넘어온 거죠. 매년 올해는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하면서 방금. 그런데 그럼 이 파도를 넘고 뒤에 있는 파도 뒤를 볼 수 있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서, 특히 현재의 힘든 거, 현재의 어려운 거, 현재의 문제지만 미래의 비전,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오는 파도를 내가 이겨낼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CEO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하고 미래 비전 또는 미래 경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경영자가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하는 뭐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매일 우리 대기업의 그룹 회장님들은 10년 후에 우리 뭐 먹고 살래? 지금 뭐 지난주에 삼성은 다 글로벌 전략 회의로 다 모였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10년 후에 뭐 먹고 살래?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경영자들이 지금 시대도 중요하고요. 그죠? 앞으로 5년, 10년을 여러분들이 두 시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각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 타임갭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제가 보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보기 어려운데, 그죠? 5년 후에, 10년 후에를 보고, 최소 빨리 짧게는 3년 후를 두 가지를 놓고 살아간다. 우리 CEO 분들이 3년, 지금도 보지만 3년을 동시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량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죠? 난해하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타임갭이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지만 3년 후를 같이 보고 이걸 보긴 보는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연결되지 않는 거죠. 연결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뭘로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CEO들이 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연결을 잘 못 시키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요. 3년 후는 그때 가서 보자. 어떤 분들은 그때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미래를 보면서 같이 타임갭을 연결해서 그걸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어갈까? 동시대를 살아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이슈로 던지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영자들은 오늘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 뒤처진다라고 하는, 뒤처짐이라고 하는 이게 메시지죠. 경영자들은 오늘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 뒤처진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뭘까? 우리 이제 제일 이노베이션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혁신은 우리 일일 혁신, 뭔가 something new, 뭔가 새롭게 하는 거, 그죠? 또 돈이 되는 거, 그죠? 창의적인 거. 그럼 결국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라는 거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뭘까? 오늘은 제가 좀 생각하면서 하기 위해서 블랭크를 많이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영 혁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영 혁신. 일상적으로 하는 지금 하는 일을 갖다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걸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다들 또 혁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장님. 혁신은 이제 뭐 말대로 가죽을 벗긴다. 가족을 보기는 그죠. 혁신은 가죽을 벗기니까 피를 뭐 하는 고통이 따르는, 그죠? 되게 어려운 거다. 우리 회장님 또 혁신은 뭐 우린 정답이 아닌 한마디로 혁신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두 분은 고통이다. 우리 혁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구작 그 회장이 얘기했는데 저희 이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네.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혁신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려면 그럼 혁신을 뭘 해야 되느냐는 거지. 그거 세분한다면 결과적으로 네. 보니까 변화더라. 변화, 그죠? 변화와 혁신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 그죠? 우리 이제 뭐 저는 이제 요즘 그러죠. 경영에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방법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저도 오래되니까 경영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죠?
해내는 게 답이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답이고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해내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자기에 맞는 그러니까 경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내는 건데 그걸 해내는 방법 그래서 경영을 계속 뭔가 다르게 새롭게 돈이 되는 일을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오늘 저의 방법이에요. 제가 정의를 하면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는 다 같아요. 근데 가치를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었는데 고객이나 우리 회사나 이게 가치가 없으면, 그죠?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고 바꾸긴 했는데 가치가 없어. 두 번째는 창조할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경영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고객이 가치 있고 아니면 가격의 가치가 있고 품질의 가치가 있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가치. 또 하나는 창조할 가치를 발굴하는 거. 그래서 이 창조할 가치를 발굴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찾았던 게 하나님의 창조 패턴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패턴.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우리 창세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죠? 다 우리에 필요한 것들을 해부터 시작해서 자원, 동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반나절에 걸쳐서. 그죠?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줬던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주셨잖아요. 뭘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이 자연부터 그냥 해오신 거,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해놓은 거. 그 자연이 자원이라는 거잖아요. 자원.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패턴으로 우리가 동물은 뭐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인간은 우리가 그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됐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도 그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원 가지고 말 가지고 하다가 그죠? 그다음에 증기기관 그다음에 전기 이런 거 가면서 이제 컴퓨터가 AI까지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업하는 것들이 뭐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창조할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크리스찬 CEO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김희지 고모님 스마트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게 식물하고 그죠? IT하고 AI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문명에서 문화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패턴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저는 창조를 재배열하고 재결합하고 자꾸 레벨업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창조 패턴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저는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서 가치를 창조하는 거고 창조할 가치를 발굴하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따라가면 패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핸드폰의 패턴을 잘못하면 안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재료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계속 레벨업 시키는 이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경영혁신이라고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게 정의를 내리는데 자 그럼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미래 베팅할 때 미래 준비 혁신이 안 되고 어려운 게 왜 기업에서 그게 잘 안 될까? 제가 17년을 하신 사업자를 받고 30년을 봤는데 매년 작년같이 올해와 동일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한 번도 경영이 쉬워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시잖아요.
한 번도 경영이 쉬어 본 적이 없어. 그냥 매년 오늘 같은 내일 뭐 23년을 하신 분도 그렇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였을까? 첫 번째는 불확실성 자체를 이런 것들에 있는 이분 분들은 CEO는 불확실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미래가 내년에도 오래 하고 같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또 내년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최근 2, 3년간 코로나를 통해서 해봤잖아요. 와, 코로나가 생기니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처럼 불확실성 자체를 좀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파도를 너무 넘다 보니까 그 파도 넘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파도 넘는 방법, 요땐 이렇게 넘어가면 돼, 이렇게 넘어가면 돼. 이것도 곧 우리 맨날 하던 거, 이도 곧 지나가리라,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진짜 큰 파도가 올 때는 못하는 것처럼 불확실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두 번째는 이거예요. 현재와 미래라는 두 시점을 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경영이라는 말도 있고 미래학자도 있는데, 현재는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미래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멀리 보는 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할 때 처음에는 앞에만 보잖아요. 본넷 앞에 바로 이렇게. 근데 운전을 하면서 할수록 몸은 어디로 가죠? 운전석 쪽으로 뒤로 가고 앞에는 좀 멀리 보기 시작하면서 방향도 시야도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경영이라고 근데 이 현재와 미래라는 두 시점, 뭐 앞으로 달리면서 사이드 밀러도 보고 룸밀러로 보면서 뒤까지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시점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두 시점을 볼 수 있도록 능력도 개발하고 두 시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준비가 안 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보다는 당장 생존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치우쳐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투자하는 돈은 오늘의 성과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경영의 선순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잔고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거를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 그죠? 미래를 투자하는 돈은 오늘의 성과에서 나와요. 근데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죠. 그죠? 그 돈으로 은행 갚고 그 돈으로 지금 어제 신문에도 빚내서 이자 갚고 은행 이자도 갚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오늘의 성과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경우의 선순환이 아니라 오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현재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정확한 얘기는 제가 미래 경영보다는 미래 배팅이에요. 배팅한다는 얘기는 리스크 테이킹 한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노키아가 배팅을 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니까 배팅은 확실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배팅은. 더 멀리 보면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 배팅을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난 리스크가 크니까 안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 배팅을 해놓고 그런 배팅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배팅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했던 게 미래의 포트폴리오, 그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잖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먹을 떡이 없는 거야. 지금 먹을 떡밖에 없는데 뭐 떡을 던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떡을 던졌는데 물 위에 던졌어요. 그 떡이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배팅인 거예요. 경영에. 그런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제가 만난 CEO들 중에 회장님들 중에 나는 세 개를 했는데 하나만 해도 내가 건지는데 나는 세 개를 했어. 그런 분이 이제 웅진의 윤석훈 회장님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배팅을 해놓고 배팅을 했어요. 자, 아까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해놓고 그냥 내비 덮어두시나요?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배팅을 해서 내가 미래에 이 사업으로 우리 사업을 할 거야라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매일 거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주식도 그렇게 하는데 경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던 배팅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배팅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오는 파도만 헤쳐나가는 능력. 분명히 아까 말씀 맞아요. 노키아는 우리가 모든 전략을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질 때 꼭 하나가 거기서 아까 얘기한 포트폴리오잖아요. 여러 떡을 던져놓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선순환 고주를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올해 내가 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걸 함으로써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잘 됐는지 뒤에 말씀을 제가 그게 하나가 잘 됐는지 두 개가 잘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해내는 역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3번이에요. 미래 투자들은 오늘의 성과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다음에 제가 그러면 미래에 대한 배팅은 아주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이죠. 그렇잖아요. 현재의 문제는 뭔가 문제인지 알아요. 이거를 개선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솔빙 하면 돼. 근데 미래의 문제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 아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게 맞았다고 했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동시대를 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경영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무서웠어.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더 성공한 사례도 많고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배팅은 아주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경영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또 현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CEO들 중에. 굉장히 허공에 떠 있어요. 발을 땅에 비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대한 거, 역량에 대한 거, 투자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막 10년 후에 이런 회사가 될 거야. 나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는 없이 미래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는 하면 그런 분들이 대충 무슨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거의 사기성 있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거 하면 아주 뭐 대박이 터진다고 그러고 이거 하면 뭐 될 거라고 그러고 근데 구체적으로 뭘로 할 거예요? 이러면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그거 그죠? 그냥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이에요. 미래에 대한 문제는 현재를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아까 투명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좀 배양되는 거다. 현재를 바탕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바탕으로. 근데 대부분이 그 경영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 거고요. 배양이 뭐죠? 계속 영양분을 주고 그걸 키워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경영이란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배팅이에요. 경영은 의도죠. 의도잖아요. 우리 회장님 의도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의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에 맞는 전략도 세우고 자료도 모집하고 그래서 의도를 하는 거예요. 경영이란 의도예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배팅. 근데 이 배팅을 안 하죠. 실행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거에서 제가 많이 보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되게 잘 됐어요. 사업이 성공해서. 그러면 모이셔가지고 나도 옛날에 저거 생각해 봤던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실행을 해서 배팅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되게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실행력. 배팅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는 미래의 파도를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배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게.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의도, 자기가 이렇게 의도를 알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10년 이상 하시면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 경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아시잖아요. 전문가치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하면 요즘 의료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새로운 방법으로 차지할 거라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차이가 배팅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행의 차이. 그죠? 구경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누가 돈 우리 저기 가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배팅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 현재와 미래 사이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3번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 지금도 경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일들을 현재도 해야 되지만 미래 배팅에도 어떻게 내가 균형을 잡을까? 여러분들의 사고, CEO가 몇 대 몇으로 현재 경영의 7, 미래에 내가 뭘 할 건지 3.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균형을 잡는 문제. 어떤 분들은 막 9대 1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대 0이야, 제로야. 미래는 안 하고 그냥 현재만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 3년 후에 우리 회사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우리는 뭐 먹고 살까? 그게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면서 미래를 그렇죠. 지금 파도 올해 이겨내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똑같이 계속하면 23년, 10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넘는 기술만 계속 높아지는 거야. 파도 넘는 기술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혁신은 아주 특별한 문제죠. 첫 번째 뭐죠? 현재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경영 능력이 미래를 그려야 되는. 두 번째 그렸으면 그렸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잖아요. 거울을 보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 거예요. 그걸 자꾸 프로젝트 앞으로 나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 미래는 내가 나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미래는 내가 나아갈 때 미래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학자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경영을 하시고 계시니까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세 번째,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를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이게 참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문제를 우리 회사는 현재의 경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거. 현재의 문제가 더 많으면 미래에 더 많은 거를 해줘야죠. 그래야 비전도 생기고 하니까. 자, 오늘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비즈니스 포럼에 맺은 말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보면 자, 경영의 영역에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죠? 경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영의 문제에서 풀지 못할 영역 어떤 사람은 5% 문제를 푸는 거고 어떤 사람은 30% 정도로 푸는 거고 어떤 사람은 70% 정도로 풀어요. 개선, 악은 없잖아요. 마케팅을 다 했어요. 그러면 10명, 100명 중에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온단 말이에요. 안 와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문제에서는 풀지 못할 게 없으니까 개선시키지 못할 현재도 없다.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시키지 못할 현재가 없어요. 현재의 문제는 다 개선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멀리 내다보는 경영은 경영 역량도 필요하고요. 진짜 필요한 건 용기예요. 리스크잖아요. 제가 경영을 얘기할 때 실전 경영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다 있어요. 멀리 갈수록 덜고 있고요. 더 큰 이익을 내려고 큰 사업을 하려면 리스크가 더 커요. 여러분들이 10억짜리 회사 하면서 또 100억짜리 회사 할 때가 리스크가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해낼 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그걸 해내는 실행력. 어렵잖아요. 혁신이거든요. 뭔가 새롭게 하고 남하고 다른 걸 하는데 실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 그 다음에 강한 의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내다보는 경영 역량을 갖추고 보는 시야를 자꾸 갖춰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면 계속 어떤 사람은 계속 앞에만 보고 하지만 멀리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용기, 새로운 걸 도전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뒤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혁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뭐 했어?
작년에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 지나간 거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경영 역량, 멀리 내다보는 경영 역량, 용기, 실행 이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 미래 창조를 최우선에 두는 조직 운영에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 내년, 내후년, 앞으로 미래 비전, 여러분들이 기업을 계승하고 이런 것처럼 변화와 혁신의 창조에 우선을 두는 조직 운영, 조직도 그렇게 조직 운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배포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떻게 가져가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게 되게 좋겠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기업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론은. 근데 방법을 찾는 거는 각각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원과 역량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방법론은 있고. 두 번째, 혁신할 줄 모르는 경영자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계속 하는 것처럼 경영할 줄 모르는 기업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혁신할 줄 모르는 경영자 오래가지 못하다.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영성의 시간에서 현존하는 미래를 위한 성경적 경영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도서에서 좀 몇 개 찾았어요. 전도서에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너는 네. 그렇죠. 올해 표요죠. 예. 올해 표예요. 제가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하나를 위해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 CBMC가 이제 앞으로 CBMC 회원들의 기업들이 계속 미래를 보고 경영하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하면, 미래 배팅하면 매일 쳐다보고 매일 주식을 해도 매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던져놓으면 그 중에 되는데, 두 번째 실행이에요. 11장 4절. 씨를 뿌려야 되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뭐죠? 환경탓만 계속하는 거죠. 환경탓만. 지금 뿌리면 바람이 날려갈 거야. 비 올 것 같은데, 바람 불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경영 환경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경영 환경은 극복 가능한 거라고 그랬어요. 인바이러먼털이 우리가 그죠? 자연 환경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서컴스텐스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 환경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는 거, 세 번째가 이거죠. 베스트를 다해야 되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팅을 해놓으면 계속 베스트를 다하고 신경 쓰고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하고 인력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되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꿈을 키우면서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6절에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돼. 씨를 뿌리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열매를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경영에 대한 부분, 미래 배팅하는 부분에 고려하셔서 3년 후에 5년 후에 떡을 뿌려놓는 이런 우리 CEO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성의 요 나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45분부터 우리 기업은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몇 년을 보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현존하는 미래, 즉 미래 배팅을 위해서 지금 나와 우리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 오늘은 나눠보고 또 오피스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팀에서 방금 짧은 시간에 그 논의됐던 함의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가 오늘날보다 치열하다 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10년 전 내가 사업했던 것보다 오늘날 사업이 훨씬 치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미래에 치열할 것인데 지금 베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스탑시켜 놓은 거죠. 아까 우리 이 권영수 박사가 모두의 말하기를 노키아 사례를 들었는데 사실은 노키아가 제레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경영진에서 야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지금 세계 1위로 우리가 말하는 올드폰이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갖고 끼워 넣으면 우리 사업이 오히려 혼란해지고 더 어려워져. 치열하게 지금 모토로라가 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모토로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했던 것인데 거기에 누가 그것을 봤냐면 스티븐 잡스예요. 저는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이름 갖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짭이 아니라 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꼭 일을 한 가지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발을 디뎌놓고 있었단 말이죠. 지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처음 애플에서.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소니의 영화사를 보고 지가 또 영화사를 좀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애플이 어려우니까 갔는데 가자마자 내놓은 것이 뭐였냐면 뭐였죠? 아이팟은 지 작품이 아니에요. 소니가 우리가 이따만큼 큰 거 옆에다 차고 댕긴 워크맨 것을 디지털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미래에 베팅한 것이 스티븐 잡스였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스티븐 잡스가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미래는 더 치열하니까 못해 해버린다면 스티븐 잡스는 안 했을 텐데 스티븐 잡스는 뭘로 봤냐면 미래를 무주공산으로 본 거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내 산업 분야는 아니다. 그것은 스티븐 잡스 산업 분야고 IT 분야지. 우리 지금 현재 미래 어디죠? 우리 일에서는 화천 일회기기에서는 우리 분야는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주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미래는 무주공산이다. 내가 가는 길은 훨씬 내가 배팅을 해놔도 좀 안전한 포구는 아니지만 멀리 볼수록 하이 리스크는 맞아요. 그런데 리스크가 지금부터 더 치열하기 때문에 지뢰밭 같은 데다가 내가 하나 미래를 우리가 이제 포석하기 위해서 배팅해 놓으면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가자. 미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전한 포구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자 하는 것을 가지고 거의 한 20분 동안 토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논의하자면 과거 10년 전보다 지금은 치열해요. 그건 현재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베팅할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발디대할 경우는 지금 현재 파도에만 몰두해서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의 우리 산업 분야의 경영자들이 미래 10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오늘 미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오히려 미래 베팅을 하자 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배팅도 그림은 잘 그리는데 사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걸림돌이 되고 거기서 많이 부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파도를 피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든 현실적인 부분이 모든 업체, 특히 이제 영세하거나 소기업의 어떤 이 문제라는 부분을 같이 인식했고요. 우리 또 김영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개척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토대를 먼저 잘 다져야 된다. 그러니까 ADT도 결국은 토대가 아직도 경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년 이런 계획 투자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다만 창립 30주년 될 때 그래도 30억의 매출을 그래도 한번 직원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체적인 합산을 다 해서 1, 2번 다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좀 미래를 위한 또 투자라고 또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유현상 대표님 같은 경우도 결국 기초를 잘 다지고 그다음에 캐드에 대한 이 분야가 미래 먹거리지만 또 많은 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부분도 또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한 그 미래와 현실 사이의 그 이제 그 뭐랄까 냉정한 평가고 이 대부분이 그 맞이하고 있는 모든 그 이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회한을 갖는 것은 다독이 필요하다. 물론 뭐 이상한 책 말고 필요라는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우리 뭐 여러 종류의 그 책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부분하고 잘하는 분야에 좀 더 적극적인 그 이 전문 지식을 갖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도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 끝에 씨를 뿌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분야에만 그 깊은 우물을 파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도 여기서는 이 말하는 그 씨라는 부분이 뭐 모르겠으면 저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같은 씨일 수도 있고 다른 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분야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이렇게 한번 그 관심을 갖는 게 아마 그 경영이나 그 미래 베팅에 있어서도 어떤 게 사실 또 효율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희는 끝쳤거든요. 그것도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속 모든 CEO들이 갖는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래까지 투자할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했던 게 이거예요. 미래를 투자하는 돈뿐만이 아니라 인력, 거기에 시간,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 사업이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오늘의 성과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경영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이 아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투자의 개념은 항상 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내가 실제적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벌어서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경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배팅하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계속 오래 먹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금은 띄워놓고 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영에 대한 구조를 조금은 가져가야 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제예요.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아까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도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서 혁신해서 계속 잘 되면 좋은데, 실제 이게 끝까지 또 더 막 강력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육성 사업이 있고, 사업에는 승부 사업이 있고, 신규로 스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씩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쪽에 가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겠지만 사업을 하는, 꼭 사업이 아니어도 상품을 개발하거나, 그죠? 또 사업화 시키거나 하는 것들에 다각화를 하는 쪽을.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버는 거지만 거기에 돈 버는 거가 항상 성숙 시장에 가면 또 쇠퇴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가치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이게 미래의 우리의 승부 사업이 될 거야. 이게 스타가 지금은 돈은 안 되지만 이게 나중 거야.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CEO의 역량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분 예를 들면 조달만 하다가 딱 하면서 이게 끝나버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 선순환하는 방법, 블루오션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가치, 이제는 생성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성의 가치잖아요. 추출의 가치는 거의 없잖아요. 누가 좀 더 많은 거를 뽑아낼 거냐가 아니고 새로운 가치로 생성할 수 있는 이 가치 쪽에서 계속 생각해 나면서 블루오션 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고 경영하면
참 미래 경영에 좋겠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